질문을 통해 스스로 해답을 찾게 하면 스스로 움직이게 하지만 해답을 주게 되면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는 자신이나 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경영원 유호택 교수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대답보다 중요한 질문 능력입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능력은 대답 능력이 아니라 질문 능력입니다. 자발적 동기부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질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답정너인 유도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로손, 카첸 밀러, 레이보위즈, K.N. 페런이 주장했듯이 자발적 동기부여를 이끌어내려는 코치형 리더에게 질문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질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이나 경청이 선행되어야 하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감, 경청 다음으로 질문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능한 리더는 평소 관찰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을 칭찬해 주면서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런 후 질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문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코치가 고객을 만날 때 가장 많이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리더가 구성원들을 만날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도 질문입니다. 꼰대는 말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자기와는 다른 종족 같아서 함께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들이 고객이면서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젊은 사람들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면 묻는 방법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질문하는 순간은 잠시 바보가 되지만 질문하지 않으면 영원한 바보가 됩니다. 질문을 통해 상대 생각을 이해하고 때로는 설득을 해야 하기도 하지만 설득을 당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는 리더가 되라고 하는 이유는 질문을 해야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모든 리더는 질문하는 리더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성원들과 성과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방법은 첫째, 상대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상대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싶다면 예를 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보다는 참 건강해 보이시네요. 건강을 위해 저는 요즘 헬스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잘 유지하시나요? 처럼 자기 예를 들어서 질문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회사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처럼 질문이 너무 크면 대답하지 못합니다. 소통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처럼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상대 입장을 생각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때 비언어적 요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통에서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라고
메라비언이 주장했듯이 비언어적인 요소인 몸동작, 손짓, 표정 등도 중요합니다. 넷째, 상대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상대의 패션이나 소품에 대한 긍정적 의미의 질문으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상대의 직업에 대한 관심사를 질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논리보다는 감성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상대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준비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상대가 yes라고 말할 수 있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상대를 긍정적인 마음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섯째, 개방형 질문이 좋긴 하지만 시간이 없을 때나 결정이 필요할 때는 선택형 질문도 필요합니다. 선택형 질문이란 월요일 오후 2시나 화요일 오후 3시에 한 번 뵙고 싶은데 시간 되시나요? 처럼 질문하는 것입니다. 영업 전문가는 특히 선택형 질문을 잘 활용합니다. 선택형 질문은 어떤 전제가 이미 승낙된 것으로 가정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위의 질문처럼 미팅이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그걸 건너뛴 후 만날 시간을 정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으로 미팅 일정을 잡는 것이 언제 만나면 좋을까요? 보다는 두 개의 시간 일정을 잡아 질문하는 것이 상대와 약속할 확률이 높다는 말입니다. 일곱째, 상대와 가까워지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서울대에 입학시키셨는지 알려주실래요? 라고 질문하는 것보다 우와, 어떻게 서울대에 입학시키셨어요? 우리 애는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도 좋겠는데 엄두가 나지 않네요. 혹시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상대는 물론이죠. 이렇게 하면 가능해요. 라고 기분 좋게 말해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잘 모르는 상대라면 내 신상부터 먼저 말하고 상대에게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서울 땡땡동에 사는 누군데요. 여긴 처음입니다. 댁은 어디 사시는지요? 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질문에도 준비와 요령이 필요합니다. 사실 질문 능력은 리더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게 최선인가? 라는 질문을 입에 달고 살았고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으면 작곡을 할 수 없는 걸까? 라는 질문을 통해 세상에 길이 남을 명곡을 작곡했습니다. 이처럼 질문을 자신에게 하면 자신을 스스로 움직이게 하고 타인에게 질문하면 타인을 스스로 움직이게 합니다. 즉,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답을 주면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당신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질문을 통해 스스로 해답을 찾게 하면 스스로 움직이게 하지만 해답을 주게 되면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는 자신이나 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경청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신이나 타인의 자발적 동기부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는 하루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요태 교수였습니다.